아무도 없으니까 잠깐만 내릴게요. 오늘은 제가 한 10년 정도 계속 꾸준히 해왔던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도 뭔가 직업을 구하려고 하고 취업을 준비했다면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?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? 저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. 특히 대학생 때. 저는 예체능이잖아요. 뭐 다른 직업군도 똑같겠지만 예체능은 진짜 그 최상위권에 속하지 않으면 돈을 거의 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잘하는 사람들 안에 속해야지 그래도 좀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. 뭐 그 최상위권에 들 만큼 뚜렷한 재능도 없고 그리고 돈을 아예 못 벌고 조금 벌더라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이 일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. 그래서 대학생 때는 그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이 보이면 항상 이 질문을 했거든요. 혹시 작가님은 이 일을 좋아해서 하신 거예요? 아니면 혹시 선배님은 이 일을 잘해서 하신 건가요? 이런 거를 계속 많이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노장의 아티스트가 있었어요. 되게 나이가 거의 60, 70 정도에 거의 은퇴하실 때 된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약간 회식 자리에서 고민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꺼냈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20대, 30대 때는 잘할 수가 없다. 이미 우리 눈은 너무 높아져 있고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성에 안 찰 거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되게 그 말을 처음 들렸을 때는 되게 좀 약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유와 비슷한 말로 받아들였어요. 그냥 어차피 너희는 많이 깨지고 도전하고 못해도 계속 시도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. 그리고 그 얘기는 좀 잊혀졌었어요. 그러고 나서 저는 회사도 들어가 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고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. 근데 최근에 제가 CEO 분이랑 얘기를 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. 어떡하지? 그래도 해야겠지? 근데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냐, 잘 될 것 같은 기운이 있어서 그 사업을 선택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나는 잘 될 것 같은 사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, 정말 망할 것 같은 것만 거르고 그 외의 것은 다 시도해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약간 그 대화와 예전에 제가 막 했던 대화들이 막 겹치면서 잘하는 걸 찾을 게 아니라 못하는 걸 빨리 찾아서 소거법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어떻게 무서워. 반대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도착했고요. 확실히 집이 편하네요. 이제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까지 제가 못하는 것을 찾아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.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구체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스스로 베스트셀러라고 꼽는 책이 몇 개가 안 되거든요.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.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115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. 이거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? 평균적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라 그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.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.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상위 25% 안에 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이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하고 상위 25%라고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위 25%가 저는 4분의 1이잖아요. 매우 뛰어나다고 해도 되나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저렇게 25% 안에만 들면 그래도 잘 찾아보면 2개 이상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아까 제가 나눴던 대화,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, 그리고 제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합쳐서 그냥 저 스스로 결론을 냈어요. 못하는 걸 찾아라. 그리고 그것만 안 하면 된다. 제가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목록을 한번 적어봤어요. 첫 번째, 운전입니다. 제가 운전면허를 어디 가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2번 떨어졌어요. 그래서
그때 두 번째 떨어질 때 감독관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공익을 위해서 택시를 타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제 그분은 계속 수강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포기하시고 저한테 이제 다른 말을 해주신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새겨듣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운전을 적었습니다. 자, 하나 걸렀죠? 두 번째 수인데요. 제가 또 현저히 숫자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하다못해 저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그 가끔 손님도 그렇고 아니면 비행기 타기 전에 브리핑할 때 3시 30분인데요.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몇 시죠? 이런 걸 물어보면 미칠 것 같았어요. 저는 그 시계랑 숫자 계산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와 관련된 모든 직업은 다 절대로 하면 안 되죠. 이게 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하시는 겁니다. 그거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머지 운동, 기계 이런 것들도 저는 하위 25%, 하위 50% 안에 들 자신이 있어요. 정말 못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잘하는 법을 찾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. 일단 시도해보고 일단 목표 자체가 못하는 거를 찾는 거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그 목표는 실행이 된 거니까 또 나는 기분도 안 나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못하는 걸 빨리 찾아서 이거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을 되게 단축시킨 거잖아요. 그래서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못하는 걸 찾는 거는 뭔가를 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고 뭔가 길이 안 보일 때는 정말 이거만큼 좋은 법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소거법으로 지어나가다 보면 얼마 안 남거든요. 그 중에서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고 여러분이 조금 더 계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고르면 됩니다.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잘하게 되겠죠. 아직도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약간 쓰면 좋은 검사가 다중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요. 총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특출나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순서를 딱 매겨주는 테스트예요. 미술이 가장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1순위가 언어지능이 나왔고요. 직업군은 뭐 작가, 사서, 방송인, 기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. 두 번째가 자기성찰 지능이래요.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지능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네, 우울하지만 이렇게 나왔고요. 세 번째가 공간지능. 이게 이제 약간 제 전공과 관련된 거 같거든요. 사실 저는 이 밑에 5, 6, 7, 8 있잖아요. 이런 것만 안 건드리면 사실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 테스트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. 전공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원래 뭘 잘했고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전공과 연관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약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2가지 정도를 25% 안에만 들면 괜찮겠다라는 희망도 생기고 또 그 밑에 애들 있잖아요. 내가 못한다는 애들. 얘들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내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잡을 수 있는?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일에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조금 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. 그럼 또 저는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